안녕하십니까. S모티브 최 작가입니다. 드디어 오랜 시간의 공백이었나요? 아니죠. 물론 뭐 차량은 있었죠. 이제 뭐 단종되고 새로 페이스리프트가 등장을 하게 됐네요. 자, 일단 축하드리고요.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현대자동차 산타페 신형이 등장을 했네요. 페이스리프트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정확한 뭐 플레임을 공개를 하겠는데, 일단 지금 현재로는 D 올류 산타페입니다. 뭐가 나올 때마다 뭐 D 올류 그랜저 비롯해갖고 그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변천 과정의 어떤 시간적인 측면을 2023년도 기준으로 제가 한번 살짝 말씀을 드려보면은, 그랜저가 있었고 아반떼 아니죠, 소나타가 있었고 아반떼가 있었고, 계속 이런 식으로 새로운 자동차를 등장을 시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산타페는 상당히 많이 주목과 기대감을 가졌던 차량이죠. 저도 몹시 궁금했었고, 제 채널에 방송해 보시면은 도로, 공도라고 하잖아요. 주행하는 의장막 차량들을 제가 몇 차례나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또는 일부 유튜버님들께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살짝 보면서 공개한 영상들도 있었죠. 어쨌든 공도에서 봤을 때는 좀 신비로움이 있었어요. HI, 눈에 대한 어떤 데일라이트가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자, 말이 좀 길었습니다. 공개 어제 했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하루 지나서 녹화를 지금 하고 있네요. 한번 보실게요. 자, 현대자동차 홈페이지에 들어오면은 넘어갔다. 펠리세이드. 자, 이렇게 D 올류 산타페 써 있습니다. 자꾸 넘어가네요. 산타까지 하고선 살짝 F2를 좀 띄웠어요. 독특합니다. 뭔가 의미가 있겠죠. 7월 18일 날 디자인 사전 공개를 했고, 이 사진이 약간 그래픽 느낌이 좀 나긴 합니다. 실사에 대한 느낌보다는 그래픽 느낌이 좀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기다려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뭐 기타하고, 여기 산타페 이전 모델도 지금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델도 참고하시면서 한번 볼까요? 자, 사진을 눌러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뷰를 몇 가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고 제 소감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동차 유튜버로서 2017년도부터 자동차를 다양하게 많이 봤고 변천 과정을 겪어온 유튜버로서 본다면은, 정말 냉정하게 한번 얘기해도 될까요? 혼란이 왔어요. 그리고 보는 순간 멘붕이 좀 왔습니다. 뭐지? 정체성이 뭘까? 무엇을 표현하려고 했을까? 물론 이 오늘 사진을 보고 이 모습을 보기 전에 그 전에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디펜더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많이 가져왔고, 일부 차종에서 갤러퍼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갤러퍼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많이 적용을 한다고 했는데 다 들어간 것 같은데, 조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특히나 지금 휠 아치 잘 보이십니까? 여기 휠 아치가, 얘는 지금 바디 컬러가 화이트잖아요. 그리고 플라스틱 내장재로 되어 있겠지만 블랙 컬러로 이렇게 캐릭터 라인을 색깔로 표현했습니다. 사이드 캐릭터 라인을 하부에 깔렸죠. 근데 이 범위가 약간 착시랑 혼란을 일으키게 만들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가만히 봤어요. 이 방송을 녹화하기 전에 한 5분을 멍하니 봤는데 5분 보니까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중국차 같다 하고 이전 모델이 낫다 하는데, 역시 요즘 차는 나오면 우리가 그걸 보고 적응을 할 시기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치 새로운 장소에 우리가 가서, 우리 남성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군대 적응하듯이, 그리고 학교 생활도 적응하듯이 똑같은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장소, 새로운 환경을 물건으로서 우리가 간접 경험하고 느껴보는 측면이 좀 강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차크 안테나가 좀 바뀌었나요? 좀 뭔가 다른 느낌이 들고, 선루프가 완전 빠진 모델을 처음부터 공개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저는 그게 좀 인상 깊었고, 여기 보시면 루프렉이 굉장히 튼튼하게 보여집니다. 아마 천안툴레 총판 대표님이 굉장히 좋아하실 사례가 될 것 같은데, 어떤 가로바든 다 잘 어울릴 것 같고, 루프탑 텐트를 올리게 되면은 정말 튼튼할 것 같은 느낌이 또 좀 재밌게 드네요. 그리고 본네트에 파워돔에 대한 느낌을 덜 살렸네요. 디펜더의 느낌을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디펜더 양쪽에 보시면 여기 발판이 있거든요. 실제로 밟고 올라가면 약간 찌그러질 수 있긴 하겠지만, 그 느낌을 그대로 거기까지 만약에 따라했으면 굉장히 조잡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본넷과 전반적인 앞에 A필러 그리고 끝까지 연결되는 이 모든 범위는 레인지로버를 따라한 것 같습니다. 보그 있잖아요. 그거를 많이 따라한 느낌이 듭니다. 끝에 가면 갈수록 좁아지는 거, 약간 이보크에 대한 느낌도 많이 가져가고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른 사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량에 대한 느낌 한번 보시면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차가 멋지게 보이는 구도를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휠이 한몫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메인 휠이에요. 아마 21에서 22인치까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깡통은 18인치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SUV고 17인치 이상 아마 현대자동차에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깡통 휠이 저는 궁금합니다.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의 대부분은요, 새 차가 나와서 새 차 사고 싶은 느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구형됐기 때문에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있거나 어쨌든 실증이 나거나 해서 금융 문제 때문에 갈아타는 경우가 대부분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깡통으로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사실 의외로 많거든요. 저는 그래서 깡통 모델이 지금 몹시도 궁금해지고, 가격적인 측면은 뭐 5, 6천 그냥 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봤을 때는 백밀러 굉장히 신경 썼는데, 이거 완전 랜드로버 대놓고 좀 간 느낌이 듭니다. 요거 좀 많이 어색하고 그렇기도 하고, 심리즈 호라이즌 일자로 쭉 되는 수평에 대한 느낌의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단어처럼 수평의 구도를 갖고 있는 요 라이트, 그리고 LED 라이트죠. H의 두 눈을 상징하는 이 데일라이트의 어떤 표현은 저는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마도 앞으로 나올 모든 SUV가 이 플랫폼으로 종속돼서 계속 이어지는 느낌이라고 좀 생각이 돼요. 자, 이 사진은 이제 완전한 측면 형태가 되는데, 솔직히 앞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몸통, 이 바디의 이쪽이죠. 그러니까 A, B, C 필러 쪽에 굉장히 어색합니다, 여기가. 근데 이것도 우리가 적응하면 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진입각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탑승 공간의 진입각을 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도어 자체에 좀 넓고 광활함을 좀 표현하지 않았나 또 생각이 되고, 자, 여기 휀다 자체에 요 찌그러졌을 때 요거 판금비 상당히 나올 것 같은 또 생각이 듭니다. 주유구 위치도 확인을 좀 해봤고, 아무래도 기존에 갖고 있는 바디 프레임에 그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좀 된 것 같고, 디펜더처럼 별도의 액세서리 달 수 있는 뭐 그런 건 없는데, 자, 이거는 좀 여기서 생각이 됩니다. 얘는요, SUV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제 생각은요, CUV입니다. 크로스 유틸리티 바이크 성향이 좀 강하고, 스포츠 유틸리티, 그러니까 뭐 오프로드도 가고 좀 홈로드 가야 되는데, 사륜구동을 넣긴 하겠지만 진입각과 이탈각이 굉장히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걸리죠. 턱이 걸리고 엉덩이가 걸리죠. 그래서 오프로드 성향적인 걸 아예 빼고 디펜더적인 성향들을 좀 포함을 하다 보니까, 그 스페어 타이어가 지금 빠져 있거든요. 스페어 타이어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 장착하기 위해서 트렁크에 굉장한 하중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트렁크를 스페어 타이어를 달면 위로 못 열어요. 옆으로 지바겐과 디펜더처럼, 디펜더는 왼쪽에서 이렇게 열고 지바겐은 오른쪽에서 이렇게 쭉 열리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현대자동차가 만약에 그렇게 적용을 했다면 가격적인 측면 때문에 절대로 할 수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동차 이 제조회사는 뭐든지 이윤을 많이 남기는 게 최종 목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노조도 살려야지, 제조업체도 살려야지, 하청업체도 살려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모는 과감히 날렸네요. 저는 쌍용이 좀 그런 면모에서는 좀 잘한다고 생각이 되고, 옛날에 코란도를 다시 부활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F100 빨리 기다렸습니다. 자, 어쨌든 완전 깍두기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깍두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유선형으로 떨어지면서 스페어 타이어를 만약에 다른다 그러면 디펜더 130 모델의 바디라인의 길이와 그런 느낌이 나오지 않을까 또 생각이 됐습니다. 자, 제 생각이고, 루프렉 같은 경우가 정말 독특하게 보였고, 여기 선루프가 파노라마가 분할되어 있는 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모델을 지금 보시고, 제가 또 하나 매우 속으로 칭찬한 사항이 있어요. 뭐냐면은 도어 캐치, 손잡이가 그냥 우리가 많이 쓰는 돌출되어 있는 형태인데, 공기저항 조금 생각한다고 자꾸 넣으시는데 전 그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거 오작동도 많이 나오고 겨울에 또 얼어요. 안 온다고 얘기하시는데 옵니다. 그 제발 제조업체들 계속 참고하시면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또 말씀드리지만 BMW 7 시리즈를 참고를 하세요. 손가락을 넣어서 여는 방식도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방식 괜찮은 것 같고, 헨다 가니쉬의 이 표현에 요게 없으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밋밋하지 않고 괜찮은 것 같고요. 쭉 캐릭터 라인이 도드라져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느낌을 드나 약간은 바지를 치켜 올린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A필러부터 끝에 엔드까지 가는 범위의 창은 좁아집니다. 그래서 시야적으로 넓진 않은, 디펜더처럼 크진 않은 그런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고, 이게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여러분. 후진할 때 후진등 들어오는 법이랑 턴 시그널 램프, 즉 깜빡이가 하부로 또 깔렸네요. 이거 잘 안 보일 요소가 되는 거니까 산타페가 높으니까 그나마 좀 위안을 해 봅니다.
자, 그리고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루프탑 텐트 올렸습니다. 이 제품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가상의 이미지인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요, 완전 평상이 되는 걸로 추측이 됩니다. 요거 제가 시승차 나온 바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고, 괜찮을 것 같아요. 트렁크를 개방했을 때 이 느낌은요, 거의 GV80 느낌이 나고, 아마도 캠핑 유저분들이 요 산타페 신형 많이들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기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은, 자, 요거 많이 봤거든요. 1열에 운전석 여기에 손잡이가 없습니다. 역시 제조 단가 때문에 뺐고 수출형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운전석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시는데, 운전할 때 손 뜨겁거나 운전자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저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거는 우리 소비자분들이 너무 현대자동차를 이해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이 좀 아쉽다고 또 생각이 됩니다. 자, 이건 아까 봤던 깡통은 아니죠. 그 썬루프 없는 그 모델이 되겠고, 실내 공개됐는데, 실내는 그냥 산타페 더하기 그랜저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체인지 레버라고 해야겠죠. 컬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돌리는 거예요. 스틱을 내려서 조절하는 메르세데스 벤츠 스타일은 아닙니다. 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완전 프레임리스 룸밀러가 등장을 하게 됐네요. 요금 징수 시스템하고 통합해서 빌트인이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퀄리티를 봤을 때 실내 디자인 괜찮은 것 같고, 자, 이쪽도 개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버튼 누르면 되는 것 같고, 여기도 개방되는 것 같고, 요건 참 디펜더 많이 따라하려고 했는데, 결국엔 디펜더처럼 프레임을 아예 실내로 노출시켜서 손잡이를 표현한다는 거는 제도 단가상 좀 어려운 거니까, 그건 좀 우리가 이해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EV9처럼 직물도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구도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약간 몸집이 좀 크죠? 실내 공간을 크게 뺐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진입각, 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오프로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요 휠은 어디까지나 풀옵션 기준인 것 같습니다. 자, 멀리서 보면 뭐 애니메이션 캐릭터 같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재밌게 표현한 그런 차량인 것 같고, 뒷모습이 아무리 봐도 적응 안 되는데 약간 로디우스 같기도 합니다. 로디우스 알죠? 쌍용의 로디우스 뭐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예전에 뭐 장이 차량이라고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재밌는 생각이 들고, 수납 공간도 좀 많이 될 것 같고, 한번 상상을 좀 키워봅니다. 듀얼 머플러인가요? 여러 가지 뭐 추측이 또 되고요. 무선 충전기를 2개나 쓸 수 있나요? 이런 건 참 현대자동차가 너무너무 잘하세요. 독립식으로 에어컨, 공조기를, 냉난방을 따로 케어받을 수가 있는 그런 범위가 됩니다. 생각보다 이런 모든 범위는 첨단, 요즘 현대자동차가 잘 표현하는 그런 내부적인 디자인으로 또 볼 수가 있고, 공조기 쪽에 보시면요, 이렇게 그 H에 더하기 모양 되는 이런 선적인 요인을 굉장히 디자이너가 많이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완전 평상 한번 꿈꿔보고 기대를 해 봅니다. 내장재는 어떻게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블랙 없나요? 때 많이 타서 걱정이 되긴 하는데, 헤드레스트 보시면요, 좀 미래 진보형인 디자인이라 저는 목 쿠션 같은 거 따로 설치하는데, 그거 미리 액세서리 업체에서 좀 참고를 하셔야겠네요. 요거는 지금 기존 제품 걸치거나 뭐 그러지는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시크릿 커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인버터도 장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봤고요. 오늘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포함을 해서 제 소견을 많이 담아서 느낌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올류 산타페 기대가 되고요. 제가 봤을 땐 대짜 이보크 뭐 이런 느낌으로 가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갤러퍼 느낌 찾으셨습니까? 많이 못 찾으셨죠? 어딘가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 현대자동차, 우리나라 차가 승승장구해서 세계 최고의 자동차가 되는 날까지 많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제가 냉정하게 얘기한 것도 있지만 좀 유연하게 봐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